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IR 분석해주신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는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리포트 분석해 주시고 있는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종목일지 바로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 바로 녹십자였습니다. 우리나라 분들이라면 정말 녹십자 모르는 분들 없으실 것 같은데 CMO 기대감과 실체까지 있다고 합니다. 우리 허반석 위원님께서 항상 실체가 있는 기업을 사라라고 하시잖아요. 녹십자가 어떤 실체를 갖고 있는지 지금부터 분석 도와주시죠. 네, 이번 주는 작전 리포트를 시작한 이래로 처음으로 제약바이오 섹터를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기업으로 녹십자 리포트를 살펴볼 텐데요. CMO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지금까지 일구어낸 성과와 실체가 있는 기업, 녹십자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8월 2일과 5일자 대신증권에서 발간된 리포트와 7월 13일자 키움증권 발간 리포트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출현과 돌파 감염 등으로 인해서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제는 코로나19의 종식이 목표가 아니라 예방률을 넘어서 치명률을 조금 낮춰서 이제는 독감과 같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같이 갈 수도 있겠다라는 의미로 위드 코로나라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시장에서 그리고 뉴스와 언론을 통해서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코로나19 국면과 백신 점유율, 백신의 공급과 수요, 그리고 국내 CMO 기업들의 흐름까지도 조금 짚어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녹십자를 살펴볼 텐데요. 녹십자 2분기 실적부터 좀 보겠습니다. 매출액은 3,867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11억 원으로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7%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8% 정도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조금 하회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굵직한 이유를 보면 기존 바이알 형태로 수출이 되던 부분들이 프리필드 실린지로 조금 수출이 됐습니다. 바이알은 뭐냐? 그러면 주사를 맞으러 갔을 때 투명한 유리병에서 주사기로 주사 제제를, 액체를 옮겨 닿는 모습들을 좀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형태를 바이알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프리필드 실린지라고 한다면 주사기에 미리 그 액체를 충전시킨 형태로 수출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공급사 입장에서는 뭔가 조금 더 단계가 많아지겠죠. 그리고 이동을 하거나 배송을 할 때에도 주사기를 이송하는 것과 유리병을 배송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알 제형에 비해서 접종 전 준비 과정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편하지만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이 더 추가가 되어서 해외 운임이 전년 대비 77억 원 정도 증가하면서 판매 관리비가 1,057억 원가량 증가한 영향이 고스란히 영업이익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좀 반영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앞으로 하반기 독감 백신은 바이알 형태로 수출이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반기에는 영업이익 감소 부분이 정상적으로 기존대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부분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이제 녹십자는 무엇 때문에 하반기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하는가를 살펴보면요.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국내 사업 중심으로는 기존에 하던 독감 백신 매출 1,200억 원 전망이 되고 있고요.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공급 관련해서는 정부와의 계약도 있고요. 그리고 모더나와의 계약 두 가지가 녹십자에는 있습니다. 본계약 체결이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기대감과 한다면 녹십자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관련 매출이 3분기, 4분기 균등해서 반영될 예정이다. 균일하게 반영될 예정이다 보시면 좋겠고요. 해외 쪽으로는
하반기 북반구형 독감 백신은 바이알로 수출이 되기 때문에 판가비 증가에 대한 리스크는 해소가 됐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집중해서 주목해서 살펴볼 부분들이 CMO입니다. 다수의 코로나19 백신 개발사와 논의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가격이나 생산 물량, 생산 일정 등에 있어서 변동 요인이 많지만 확정이 됐을 경우에는 빠르게 생산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실력과 생산 기반과 연구 인력과 숙련된 인력까지도 모두 다 준비되어 있는 기업이 녹십자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향후 부스터샷에 대한 이야기가 결정되었을 경우 논의의 진전이 앞으로도 좀 빠르게 이어질 수 있고요. 논의의 대상 기업이 바뀌거나 줄어드는 변동 요인은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 NDR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계약을 보면 계약 기간 연장에 대한 옵션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 연장이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녹십자가 CMO에 있어서 경쟁력이 있다라고 본다면 다양한 자체 품목 생산 경험이 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숙련된 전문 인력까지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DP 시설 규모로 본다면 세계적으로는 조금 인정받을 만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DS와 DP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좀 말씀드렸는데요. 완제 의약품 생산이죠. 충진을 완료시켜서 내보내는 부분들을 DP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 7억 5천만 도주의 생산 캐파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녹십자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올해 실적 가이던스로 일부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하이 싱글이라고 하면 한 자릿수, 높은 한 자릿수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매출액은 높은 한 자릿수 성장을 보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제시해줬고요. 영업이익률은 7% 수준으로 가이던스를 제시해줬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유통 및 독감 백신까지도 가이던스를 조금 제시를 해주었는데요. 모더나 백신, 코로나19 백신이죠. 유통 매출 관련해서는 정부와의 계약 규모가 약 350억 원 정도 규모이고요. 모더나 사와의 계약 규모는 미공개, 아직까지 공개해 줄 수 없지만 정부와의 계약 규모가 350억 원. 이 규모보다는 소폭 더 많다, 소폭 더 크다라는 이야기까지는 좀 공개를 해주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모더나 백신 정부와의 계약분 그리고 모더나사와의 계약분은 3분기와 4분기 균등하게 매출로 이익으로 인식이 될 부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하반기 CMO에 대한 부분과 독감 백신까지도 3분기, 4분기 인식이 된다라는 부분들을 감안해 본다면 녹십자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에 오늘 리포트를 꼼꼼히 살펴보고 있고요. 그리고 독감 백신 쪽으로도 본다면 21년도 연간 백신 매출을 약 2,100억 원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수 기준으로 3분기, 해외에는 4분기 반영 비중이 점차적으로 높아질 예정입니다. 국내도 이제 가을 이후가 되면 독감 백신 접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는 3분기, 해외는 4분기로 갈수록 더 높은 반영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이외에 이제 CMO와 독감 백신, 기존에 만들던 백신들 이외에 파이프라인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혈액 제제 허가 프로세스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고 올해 9월, 10월경에는 FDA에서 공장 실사가 이루어지고 이를 마치면 22년도 2월 말경에는 허가 여부가 결정된 혈액 제제 IVIG SM 10%, 10%에 대한 허가 프로세스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라는 이야기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혈우병 치료제입니다. 혈우병 치료제 그린진-F 행정 절차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분기 내 중국 승인, 내년 상반기에는 중국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헌터 증후군 치료제인 헌터라제는 지난해 9월 1일 중국에서 허가를 받았고 현재 약가 협상 중이라고 합니다. 가격 협상 중이기 때문에 이 가격 협상이 완료됐을 경우에 내년 상반기에는 출시가 전망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봤을 때 녹십자는 기술력도 있고 실체도 있고 준비되어 있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업체 중에서는 그래도 제가
작전 리포트를 통해서 리포트 분석과 함께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CMO를 좀 집중해 보시고, 그리고 앞으로 부스터샷, 코로나19 부스터샷도 이제 하나하나 계획이 공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2회 접종 후에 한 번 더 동일한 백신을 맞고 이후에는 얀센 접종을 통해서 4차 부스터샷까지 이야기가 보도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국내 백신을 따져보면 이미 너무나 수요가 많고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사실은 여전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코백스죠. 세계 백신 공동 분배 프로젝트라고 하는 코백스의 백신 공급 이행률을 보면 약 5%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CEPI, 코백스 산하 전염병 대응 혁신 연합이죠. 여기서도 21년도 말까지 20억 도즈의 백신 공급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본다면 여전히 백신은 더 많이 생산되어야 되고 코백스가 평등하게 백신을 분배하고 공급하겠다라는 취지로 설립된 단체이기 때문에 빈국에도 아프리카 등지에도 이 백신이 원활하게 공급이 되어야 할 텐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백신 생산은 더욱더 많아져야 한다라는 당연한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28일 토요일이죠. 녹십자가 얀센 백신 위탁 생산을 논의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됐습니다. 그러자 월요일 장전에 녹십자에서 현재 확정된 바 없다라고 해명 공시를 좀 했죠. 사실 묵은 또는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아예 부인 공시가 아니라 현재 확정된 바 없다라는 워딩의 공시는 지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보도와 그리고 해명과 계약까지 이어졌던 전철을 조금 밟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모습에 조금 더 기대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위드 코로나, 감기와 같이 이제는 치명률을 낮춰서 함께 가자는 코로나 공존 전략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꾸준하게 백신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감안해보고, 그리고 백신 분야에서는 아시아 최초, 그리고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WHO에서 독감 백신의 사전 적격성 평가를 인증받은 기업이 녹십자고, 2014년 범리 보건기구 독감 백신 입찰 다국적 제약사를 제치고 점유율 1위를 차지한 기업이 녹십자라는 부분 참고를 하셔서 오늘 리포트 분석이 고개가 끄덕여지신다면 조금 중장기적으로 녹십자를 바라보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녹십자에 대한 리포트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